여기도 물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할게요. 자, 고무풍선이랑 털가죽 마찰시켰더니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 그거는 털가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런 거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털가죽은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은 플러스가 더 많아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죠.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맞고요. 풍선에서 털가죽으로 원자 핵이 이동했다. 원자 핵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자만. 원자 핵은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했다. 마이너스 전하가 전자야.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 답은 3번이고요. 정전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같은 종류의 물체 마찰해도 생긴다.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를 마찰해야지 이게 그 전자를 주고받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되면 다른 한쪽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 맞고,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에 의해 원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원자 이동하는 거 아니야. 전자야, 전자. 물체가 전하를 띠는 것을 대전이라고 한다. 맞아요. 두 개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촉력, 아니죠. 인력이죠. 인력. 종류가 다르면 인력이죠. 같은 종류는 밀어내서 촉력이죠. 2번, 4번 골라주시고요. 자,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고양이 털을 쓰다듬다가 따끔거린다. 뭐 이런 거 마찰전기가 생겨서 그런 거고. 2번도 맞고요. 그쵸? 3번은 이제 전기력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력이야. 자기력. 자석에 의한 힘이고. 포장랩 이것도 마찰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마찰전기 생기는 거고. 자, 4번에 자, 풍선인데 각각 수건으로 마찰을 시켰대요.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하여튼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있네. 고무풍선보다 수건이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면 플러스. 그러니까 근데 얘 수건 걸어놓은 거 아니잖아. 풍선 걸어놓은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해왔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끼리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밀어내죠? 1번이 답이고요. 자, 이건 정전기 유도인데,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가 대전체에 가까운 곳에 생긴다라는 거야. 아무튼 대전체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전자들이 다 물려. 이걸로 몰려오는 거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성 되니까. 3번이 답이고요. 자, 6번에 좀 어려운데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 글씨 읽어보셔야 됩니다. A, B를 접촉한 상태에서, 봐봐요. 접촉한 상태에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봐봐, 여기 봐봐.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마이너스 A 쪽으로 이렇게 몰려온 거야. 근데 이거를 치워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근데 요거를 떼고 치웠다 이 소리예요. 얘 아직 물러간 거 아니지, 그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뗐다 이거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알겠어?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잡아당겨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오니까 이동했다가 이거를 이제 서로 떼어 놓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검전기죠. 검전기. 검전기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가겠죠? 근데 전자가 가니까 여기는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근데 서로 플러스니까 벌어지는 거야. 3번처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원래부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근데 수영이 얘기 잘 들어. 이게 플러스긴 한데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오잖아? 그럼 아래에 있던 전자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나면 여기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더 플러스. 어? 그러면 플러스여서 벌어졌는데 더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 더 벌어지는 거예요. 어? 전자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 올라가니까 아래 플러스여서 벌어졌었는데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벌어지는 거야. 힘이 세지니까. 어? 전자가 어떻게 가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원래 마이너스여서 벌어져 있긴 한데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위로 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여서 벌어졌는데 전자가 위로 올라가니까 중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오므라드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여서 벌어졌었어. 근데 플러스가 오니까 전자들이 위로 이렇게 뚫려갈 거 아니야, 위로. 플러스 쪽으로.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전하를 띄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므라드는 거예요. 1번 답이고. 자, 10번에 지금 요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위에 이렇게 몰려와 있어요. 금속판에. 그래서 금속박은 플러스여서 벌어져 있는 상태야, 지금. 가에서는. 근데 손가락을 대면 내 손에 있던 전자가 얘 때문에 일로 이렇게 올려와요, 이렇게 와. 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러스인 거를 채워. 얘가 잠깐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듭니다. 그랬다가 둘 다 치워. 그러면은 내 손에 온 전자들 때문에 이 검정기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띄니까 이건 또 벌어져요. 마이너스니까. 좀 어렵죠? 자, 아무튼 가에서 금속 박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유도되는 거 아니고요. 전자가 위로 올라가 플러스죠. 자, 가에서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할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 이거는 맞고요. 왜냐면 이제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더 세지니까. 나에서 금속박의 전자는 손가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박을 채우죠. 틀렸고, 다에서 금속판과 박 모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손에서 온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의 금속판에 요 상황에서 봐봐요. 요 상황에서 마이너스인 애를 가져가잖아. 그럼 지금 마이너스여서 벌어졌는데 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벌어지는 거야. 어? 이거는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벌어지는 거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전자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검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이런 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전기가 유도되는 거. 물체의 대전 여부는 검전기의 금속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금속박이 벌어지면은 대전된 거고, 안 벌어지면 대전이 안 된 거고. 대전체의 절대적 전하량을 알 수 있다. 아니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예. 얼마다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세다 안 세다 뭐 이런 거, 많다 안 많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절대적 전하량이 아니라. 자, 예. 전류와 전압.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는 거고, 원자 핵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진 않고요. 뭐 전하를 띤 물체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전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자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는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나 미리암페어를 쓰는 거예요. 볼트나 미리볼트는 전압.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정한다. 이게 맞고,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B 방향이 전류가 되는 게 맞아요. 기억은 맞고요. 전자는 반대 방향이니까 A 방향이 맞고, 전류의 세기가 1A는 1mA의 1000배다. 맞아. 왜냐면 이게 1000mA가 1A거든요. 예, 맞습니다. 1mA의 1000배다. 맞아요. 5번이 답이고, 5번이 기억력이 되신가? 5번이 답이고요. 자, 넘겨서 지금 전자가 일로 갑니다. 이렇게 대체로 일로 가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고, 전류는 반대로 흐르는 거. 전류는. 근데 얘는 지금 무질서하게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이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극이다, B가 플러스 극이다. 이게 맞네. 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비교했을 때 여기서 전구는 이제 물레방아로 보셔야 되고요. 예, 전지는 펌프로 보셔야 되고, 전지는 펌프. 전압은 물의 흐름이 아니라 전압은 물의 높이, 물의 높이. 아니면 이제 수압이라고 해도 되고, 수압. 전지 이거 아니고, 도선은 파이프 맞고요. 전류는 물의 흐름. 이라고 보셔야 되죠. 펌프에 해당하는 거는 전지. 자, 전류에 사용하는 방법. 전류의 회로는 직렬 연결해야 돼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고, 전류계 단자가 있는데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요. 이거 맞고요. 니은 맞고. 자, 대략적인 전류의 세기를 모르면 최대값이 가장 큰 걸로 재는 거예요. 일단은 큰 걸로 재야지 전류가 더 많은 전류가 왔을 때 이게 고장 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일단은 큰 걸로 재고,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단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 지금 5A, 500mA, 50mA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5A 연결했대요. 그럼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어디 1.5A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이걸 150mA라고 읽는 게 아니라 5A 단자에 연결했으면은 최대값이 5A인 곳에 눈금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압계는 전기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 병렬 연결하는 거고, 전압계.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는 거고요. 전압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된다. 이거 되는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전압계는 원래 그 내부 저항이 내부 저항이 있어서 직접 연결해도 돼요. 전류가 적당히 흐르는데,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작아서요, 만약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엄청 많이 흘러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좀 어렵죠. 하여튼 전압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전류계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 마이너스 단자의 최대 전압은 작은 거부터 측정하는 게 아니야. 큰 거부터 하는 거, 큰 거부터. 자, 여기 잘 보시면 15V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15에서 따라가서 읽으셔야 돼. 이해 가세요, 이거? 그림을 잘 봐봐. 15, 3, 30 있는데 15에 연결됐잖아.
그림을 잘 보시면 15V가 이제 최대값인 곳에서부터 따라가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9번. 자, 전력에는 직렬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요 전지 표시에서 길다란 게 플러스예요. 이거 마이너스고, 요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면 이 바늘이 거꾸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다, 여기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야 해. 2번처럼. 자, 10번에는 이제 V라고 써져 있는 건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오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얘가 맞네. 1번이 맞네요.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자, 이거 뺐고. 아, 근데 되게 많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전류, 전압, 저항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전류, 저항, 뭐 이런 거 관계를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메 법칙이 원래 전류로 설명하는 거, 전류.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 관계고, 저항. 이거 아니야? 저항이 연결인데. 아, 그래? 이거 뒤쪽에 없어요? 단어 이름 뭐예요? 여기 있어? 이거 선생님 프린트 안 해줬어요? 네. 90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런 거 없어요? 2-2- 네,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자, 이거 마저 할게요. 네. 자,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 네, 단위는 오음을 쓰고요. 원자 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뭐 원자 핵이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옴은 1V의 전압을 걸어서 1A의 전류가 흐를 때 1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저항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할 때, 아니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죠,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이동하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무튼 전기 저항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지. 도선이 가늘면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얇은 게 저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면 구슬이 굴러가는 거를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탁구공이랑 막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움직이는 구슬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고, 전자는 고정된 탁구공에 비교할 수 있다. 아니고, 그러니까 전자 원자가 충돌하여 전류가 발생한다. 저항이지, 저항.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자별이 다르다. 이건 이제 원자별 다르다라고 해야 되고, 구슬은 탁구공과 충돌하여 운동을 방해를 받는다. 이게 맞죠? 네. 저항이 생긴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단면적이 이렇게 작으면은 이제 흘러가기 어려운 거고, 단면적이 크면은 더 잘 흘러가는 겁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 커진다. 이거는 맞죠. 예,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 커지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기 저항에 반비례지, 반비례. 왜냐면 원래 저항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조금 오르는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봐봐.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제일 조금 오르는 애 있지? 요 애가 저항이 어떤 거야, 저항이? 여기 큰 거야,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가 조금 오르는 거는 저항이 커서 그런 거지. 세 도선의 저항의 크기가 같다.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전압을 가할 때 C가 가장 센 전류가 흐른다. 아니잖아. 그래프로 읽으시면 이게 아니잖아. A가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잖아. 세 도선의 길이가 같다면 B의 단면적이 가장 크다. 여기서는 이제 A가 가장 큰 거고요. 세 도선의 단면적이 같다면 A가 짧다. 이거는 맞네.
저항이 작은 게 길이가 짧은 거죠. 자, 그래프에서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아니지.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비례관계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셔야 되고요. 자,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보시고요. V는 IR 이렇게 써. 그럼 R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I랑 V는 비례관계니까 아이고. 이게 맞죠? 이거 일단 V는 IR에서 V랑 IR은 뭐 어떻다는 거? V랑 IR은 비례한다는 거지? 비례한다는 거 맞아요. I가 일정할 때 R이랑 V는 비례하냐?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잖아요? 이것도 맞는 거야. 자, I랑 R은 반비례 관계인데 지금 I는 R분의 V지. 그럼 V가 일정할 때 R이 커지면 I가 작아지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근데 V랑 R은 어떻다고? 비례 관계라고, 비례 관계라고. 5번 틀렸죠? V랑 R은 비례 관계라고. 자, 이 니크롬선의 전기저항 잘 모르면 V는 IR이라고 쓰고 V가 전압인데 전압이 6V입니다. 6V 이렇게 쓰고 I는 0.2지 0.2 I가 전류야 0.2 곱하기 R 그럼 R은 35mm면 되겠죠?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건 단위예요. 단위 I라고 쓰는 건 약자고 I가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이고 V는 IR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자, V는 IR을 꼭 쓰셔야 됩니다. V는 IR. 봐봐요. 예,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요게 전류계야. A라고 써져 있는 거 전류계야. 전류계. 근데 뭐라 글씨 여기서 전류계는 5A 단자 연결했대죠. 그럼 5A에서 따라가서 읽으시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요 눈금을 1.5라고 하셔야 돼. 1.5 I가 1.5야 여기 글씨 읽으세요. 자, 15V 단자 연결했대죠? 그럼 15에서 따라가서 읽어야지. 그럼 얘가 7.5야, 7.5. 반이잖아요, 그쵸? 5랑 10의 반이잖아요? 그럼 얘 7.5야, 7.5. R은 5오면 되죠, 그쵸? 5. V는 IR 공식을 꼭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V는 IR에 쓰고 V 찾아내고 I 찾아내면 풀려요, 이게. 자,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자, 저항을 직렬로 계속 연결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항수가 많아지면은 전체 저항도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지. 이해 갑니까? 저항이 많아지면 전체 저항도 커지는 겁니다. 자, 요 중에 밝기가, 그러니까 지금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조금 흘러. 그럼 어두워져요. 직렬 연결할 때는. 이 중에 A가 제일 밝고 B랑 C는 뭐 똑같은 상황이어서 같습니다. 전구는 직렬 연결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저항이 커지니까. 병렬 연결하면 그냥 똑같은 거야. 밝아지는 거는 아니고 사실 그냥 하나나 두 개나 똑같은 거예요. 병렬은. 봐봐요. 자, 얘가 요거는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저항이 얼마지? 5ohm이야. 왜냐면 직렬 연결하면은 각각의 저항을 합친 게 전체 저항이에요. 근데 V는 IR이잖아. V는 IR이잖아요. V가 10이고
I는 모르겠고 R은 5고 I는 얼마예요? 2A죠? 2A가 이게 직렬 연결에서는 여기도 2A 흘러가는 거고 여기도 2A 흘러가는 거야. 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도선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인데 어느 길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쭉 2A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2A인 거지. 여기 2A. 얘나 2A야. 얘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습니다. 전류가. 근데 방금 얘기했죠. 전류가 같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쭉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쭉 흘러가는데 얘나 같은 거야. 1대1이야. 전류 1대1이에요. 잘 봐요. V는 I 아래서 얘가 일정하면 R이 많아지면 V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1대1이기 때문에 전압비는 저항에 비례해서 2대6인데 1대3이 되는 거죠. 전압은. 2번이 답입니다. 전류는 1대1이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다. 저항에.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좀 되게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게 아니라 전류가 같은 거. 전류.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같습니다.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져요. 전체 전류가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져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류는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병렬 연결해서 전압을 말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이거 아니고 아니네. 직렬 연결해서 전압을 말하는 거네. 이거 아니고 자 이거는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병렬 연결은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을 거야. 얘가 이거를 연결하면은 얘가 A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A 켜도 B 켜도요 A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러지 않아. 병렬 연결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 변화 없어요. 여기서 전등 하나 끈다라고 해서 이거 다른 거 뭐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이러지 않아. 텔레비전 보는데 텔레비전 끈다라고 뭐 냉장고가 꺼지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 그래서 병렬 연결은 이게 서로 밝기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사실 1번이 답이고요. 자,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은 거야. 아까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라고 했고요.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은 거야. 전압이 똑같아. 이것도 어려운데 전압이 똑같아. 1대1대1. 근데 봐봐. V는 I 아래서 I는 R분의 V죠. R분의 V. 그럼 V가 다 똑같아. 얘가 요 위 이거 하나가 그러면 I는 R의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3분의 V 대 4분의 V 대 6분의 V로 쓰고 일단 왜냐면 I는 R분의 V니까 V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비례식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돼. 여기에 전부 다 12를 곱해줘야 돼. 4대 3대 2. 12를 곱하면 이게 4죠. 3이고 2. 그래서 얘가 4번이네. 4번 전류비가. 이거 어렵죠. 이거를 그냥 6대 4대 3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2개밖에 없으면 그냥 바꿔 써도 상관없는데 3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3분의 1대 4분의 1대 6분의 1.
4번이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병렬 연결이면 전압이 같아. 직렬은 전류가 같고. 연결하는 저항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작아져요. 왜냐하면 병렬에서는 도선의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저항은 작아지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누어져 흐른다. 저항이랑은 반비례지, 반비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죠. 예. 그래서 3번이네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전기 배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병렬 연결입니다. 전기기구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맞고요.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가 전등에 흐르는 전류보다 크다. 봐봐, 냉장고 20ohm이고 전등 100ohm이지. 그러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가겠어요? 냉장고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항이 작은 데로 많이 흘러가는 거거든. 어? 이거 맞아. 에어컨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에어컨이 10ohm밖에 안 되잖아. 어? 전등의 스위치를 끄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작아진다. 이것도 맞는데 왜 맞냐면 전등에 흐르던 게 안 흐르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거고, 아니면 전체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 맞고요.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니지. 저항이랑 전류는 항상 뭐야? 반비례예요, 반비례. 자,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장식용 전구는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야지. 동시에 깜빡입니다. 퓨즈도 끊어야 돼요, 전류를. 그러면 직렬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화재 감지 장치도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재 감지가 되고, 가로등이나 멀티탭은 병렬 연결해서 쓰는 거 맞죠? 가능하다고요. 자, 9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나? 자, 전류와 자기장. 요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다는 못할 것 같고. 많지 않나? 할까? 해보자, 한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해보자. 자,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를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요게 힘 방향이야, 힘 방향. 없어요? 아, 이거 없어? 전류와 자기장인데 저희 지금 그거 2-3-2 아, 요거 다음이구나. 미안해요. 요거 먼저 해야겠네.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먼저 맞습니다. 네. 자,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으면 자기장이 센 거예요.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거나 도중에 끊어지지 않는다. 맞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바늘이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 2번 답이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그럼 니은이 N이고 S가 기억 S고요. N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둘 다 나오네. S, N, N, N. 4번 답. 자, N에서 나와서 S 들어갑니다. N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거 틀렸고, 얘 틀렸고요. 요것도 틀렸고, 이거 들어가야 돼. N에서 나와서 S 들어갑니다. 이거 D랑 C가 맞네요. C, D.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거 오른손 법칙을 하는 거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댔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맞고,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색이 강해진다. 틀렸습니다. 이게 간격이 좀 듬성듬성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가 강할수록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 틀렸네. 1번 답이고. 자, 5번에 잘 봐라. 얘가 여기 전류 이렇게 가고요. 여기 전류 이렇게 가고 여기 전류 이렇게 간다. 여기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대보시면은 내 손가락 이렇게 감겨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감기고 여기에는 이렇게 감깁니다. 5번처럼 돼요. 5번처럼 6번에는 이제 코일에 감기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갔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게 표시를 해보시고, 내 손가락을 감아주면은 이렇게 되죠. 내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야. 여기 내 손가락 S에서 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틀렸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4개 감아줘. 오른손을 감아줘 보시면 이쪽 엄지손가락이 여기거든요. 거기가 N이야. 그쵸? 이쪽이 N이에요. 틀렸고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틀렸습니다. 이것도 감아줘 보시면 이쪽이네. 올라가서 여기 내려오네. 이렇게. 이거 맞다. 이게 맞네. 그쵸? 이걸 자꾸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4번이 답이고요. 자, 얘도 자꾸 해보면 아는데. 자, 전류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네. 이렇게 내려오네. 감아줘 봐봐. 그러면 이쪽이 N이야. 엄지손가락이 N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네요. 맞네. 이거 엄지손가락이 지금 요쪽 가리키고 맞네.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입니다. 올라가네요. 이렇게. 맞죠? 그쵸?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네. 이거 틀렸어요. 그쵸? 니은 디귿 4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가장 세려면 이게 전지를 많이 연결하고 촘촘하게 감아야 돼. 자기장의 세기가 세려면 3번이죠. 3번. 촘촘하게 감고 전지는 많이 연결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죠? 자, 9번에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게 맞고요. 전류의 방향 조절하여 자석의 세기를 바꾼다. 세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고, 전압의 세기 조절하여 전자석의 방향 바꾼다. 이 방향 바꾸는 게 아니라 세기를 바꾸는 거지. 전자석을 이용한 스피커에도 전자석 있고, 자기 부상 열차도 전자석 있고요. 자기 공명 장치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전자석 기준기도 전자석 들어가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는데, 요게 전류 방향이고요. 요게 자기장 방향이고, 요게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이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2번이 답이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극에서 쭉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거고, 자기장은 N에서 S이기 때문에 여기고, 자기장. 자, 자기장 먼저 하고요. 내 손가락을 N에서 S로 하고, 요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류가. 자기장, 전류 튀어나오고. 손바닥 아래죠? 자기장, 전류 튀어나오고. 전류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손바닥 아래니까 아래로 힘을 받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자, 이것도 봐봐. 플러스에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아래로 자기장. 자기장 먼저 하세요. 자기장을 아래로 하시고,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 방향이에요. A 방향. 이해 가요? 손바닥이 A 방향이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 A 방향이야. 전류가 흐르면은 A 방향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극을 바꾸면 B 방향으로 움직여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A 방향이 처음 A 방향인데 극을 바꾸면 이렇게 움직이고, 만약에 N극과 S극을 서로 바꾸었더니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로 움직였다. 이것도 맞죠? 극을 바꾸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니은 디귿 3번이 답이고요. 언제 가장 힘이 세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있어야 돼. 수직으로. 요러면 힘이 없고 수직일 때 가장 힘이 센 겁니다.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플러스극 여기 있어요. 쭉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전류. 자기장은 N에서 S고. 그럼 자기장을 밑으로 하시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장, 전류. 그러면 B 방향으로 힘을 받아. 처음에 B 방향이고, 만약에 전류를 반대로 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답은 쉽네. 2번이 답이고요. 이런 거 니크롬선 움직이는 거는 만약에 A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니크롬선이 길어지니까 강해지는 게 아니야. 약해지는 거야. 전류가 조그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힘이 커지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커지는 거고,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이 받지 않아요. 수직일 때 제일 센 거고, 자기장과 전류의 힘이 나란하면 빵이야, 빵. 다 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학 부분 할 거고, 그거 끝나면 시험 볼 겁니다, 진짜로. 공부 좀 하세요.